다음에는 앞에서 배웠던 그 두 소비자 간의 교환 이론이 이 국가 간의 무역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은 원초적 형태의 국제 무역은 원시 공동체 사회 초기부터 싹두고 있었다. 그 이야기는 무역 이론이 있기 이전에도 사람들은 실생활 속에서 국가 간의 교환이 이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옛날부터 자유롭게 국제무역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상위 10개 국가의 무역이 전체 무역액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의 주요 수출국들은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들 상위 10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물경 71%고, 특히 중국, 미국, 일본 이 세 나라죠. 인근 국가인 이 세 나라의 수출이 물경 43.8%나 된다. 그리고 수입도 중국, 미국, 일본 뭐 이런 순으로 돼 있고, 이 10개국의 수입 비중이 전체 무역의 66.9%이고, 중국, 일본, 미국 이 세 나라에서 수입이 이 물경 41%. 이 세 나라하고 무역이 수출은 43, 수입은 41. 엄청난 거죠. 뭐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절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한 200여 개 국가가 있지만, 수많은 국가가 있지만, 이들 나라 우리가 무역을 하지만 무역은 소수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어떤 국가에 주로 집중되어 있나요? 하나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국가,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가 낮기 때문에 가까운 국가에 있는 국가, 또 하나는 경제 규모가 큰 국가. 보면 중국, 일본, 미국은 우리하고 가까운 나라고 경제 규모가 큰 나라고. 자, 그러다 보니까 무역 비중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국가와 무역을 하고 또 어떤 국가와 더 많은 무역을 할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리적인 거리, 그다음에 경제 규모 차이. 또 이제 뭐 자원이 없다면 자원, 뭐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뭐 목재, 뭐 호주에서 석탄, 뭐 이런 것이 자원이겠죠. 그다음에 기술 수준. 우리는 그 제품을 만들 기술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단 말이에요. 이런 기술 수준 차이 등이 이 무역 원인이 되겠다. 국가마다 어떤 재화를 수출하고 어떤 재화를 수입하는가는 자원의 차이나 기술 수준의 차이로 설명이 된다. 자,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비교 우위로는 국가 간 자원의 차이나 기술 수준의 차이에 의해 무역이 발생함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기술 수준 차이는 리카도 모형, 이게 자원의 차이는 핵쇼리 모형, 뭐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무역으로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을 수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무역의 이익이 더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나라가 무역을 하게 되면 이것도 자발적 교환이니까 이익이 있으니까 무역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전체적인 이익이 있어요. 하지만 그 국가 전체적인 이익이 국민 개개인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익을 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뭐 간단히 이야기해서 수출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무역을 하게 되면 이익이 될 것이고, 수입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 제품이 더 경쟁력이 있으니까 무역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사회 무차별 곡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social indifference curve. 무차별 곡선 indifference curve인데 social indifference curve라는 거죠. 왜 그러는 거는 개인 간의 효용을 측정할 때는 무차별 곡선 쓰면 돼요. 개인의 효용. 그런데 우리 국가 전체 효용 수준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국가 안에.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의 효용 수준이 다 애그리게이션 더해가지고 그때 나타나는
효용 수준을 우리가 사회 무차별 곡선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사회 무차별 곡선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간단하게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A는 이렇게 생겼어. B는 이렇게 생겼어. C는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 뭐 또 이렇게 쭉 있겠지만 이걸 다 합하면 사회 전체 무차별 곡선 이걸 다 합한 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사회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은 이 개인 간의 무차별 곡선을 다 합한 것인데 문제는 뭔 거는 만약에 이 사람들의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거나 또는 뭐 줄어들거나 또는 늘어나거나 하면 이 새로 변한 이 무차별 곡선을 합해야 될 거예요. 이 무차별 곡선. 이 무차별 곡선 합하고 났더니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그려지는 거는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1번 무차별 곡선이고 이게 2번 무차별 곡선인데 어떻게 되죠? 교차하게 되니까 이 점과 이 점의 효용을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여기에 소비점이 있었고 현재는 여기에 소비점이 있다면 효용이 늘었냐 줄었냐 하면 평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 봤더니 이 점하고 비교해서 효용이 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차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소득 분배가 바뀌면 소득 분배가 변하면 사회 무차별 곡선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교차하게 되는 거죠. 뭐 이 사람의 소득이 는다거나 또는 이 사람의 소득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차하게 되는 형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무차별 곡선을 국가 전체의 효용을 평가하는 데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가정하는 거는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차하지 않으려면 해결 방법은 다른 하나는 전체의 소득 수준이 변하더라도 구성원 간의 소득 분배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성장해갖고 소득이 늘었다. 그러면은 A도 10%, B도 10%, C도 10% 똑같이 늘어라. 그러면은 여기가 무차별수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그대로 늘어가겠죠. 또 하나는 그 경제의 특징을 잘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한 개인의 무차별 곡선을 사회 무차별 곡선이라고 가정하자. 자, 이야기는 티피컬한 코리안, 전형적인 한국인을 한 명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의 개인의 무차별 곡선을 사회 무차별 곡선으로 정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의 무차별 곡선은 절대 교차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회 무차별 곡선을 적용하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는 사회 무차별 곡선을 적용하는데 뭐 1번으로 이야기하든 2번으로 이야기하든 교차하지 않는 무차별 곡선을 이용하고 그 무차별 곡선을 통해서 국가 전체의 효용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국가가 무역으로 더 높은 수준의 사회 무차별 곡선에 도달한다면 이는 후생 수준이 증가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무역으로 수출제 생산자는 이익을 얻지만 수입 대체제 국내 생산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국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회 무차별 곡선이 위로 가서 증가했다고 하지만 일부는 이익, 일부는 손해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보상 원리를 적용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상 원리를 적용하면 된다. 보상 원리라는 것은 이 이익 본 사람이 손해 본 사람을 보상해 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국내 정책을 통해서 소득 분배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 정책을 통해서 이 보상이 적용되면 이 사람도 이익, 이 사람도 이익, 둘 다 이익을 보고 국가 전체적으로 또 이익이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가 간의 무역은 두 나라에게 이익이 있을까? 이것도 그림을 통해서 간단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앞에서 여기는 A 국가고 이건 B 국가인데 앞에서하고 마찬가지로 이것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라고 이해해도 똑같습니다. 그럼 차이는 뭡니까? 차이는 이 무차별 곡선이 개인의 무차별 곡선이 아니라 그 국가의
대표적인 사람은 무차별 곡선, 그 국가의 대표적인 사람은 무차별 곡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소비를 하고 있다면 A라는 국가의 부존량이 인다우먼트가 이렇게 되고 B라는 국가의 부존량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국가의 사회 무차별 곡선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게 A 국가 가격, 이것이 B 국가 가격. 그래서 보시면 P하고 P스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이게 P고 이게 P스타입니다. 기울기가 어떻습니까? P가 완만하고 P스타가 경사졌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대 가격은 PX, PY고 PX, PY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XZ 가격은 XZ 가격 어디서 낮아요? 그러니까 XZ 가격은 A국이죠. A국이 낮으니까 A국은 비싼 것을 수출할 수는 없잖아요. A국은 X를 수출하고 상대적으로 B국은 Y를 수출한다. 그래서 A국은 X를 수출하고 Y를 받고 B국은 Y를 수출하고 X를 받고 그래서 소비점이 무역을 하기 전에는 여기였는데 무역을 하고 보니까 소비점이 여기가 되고 주고받고 해서요. 여기도 주고받고 해서 소비점이 여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A국도 후생 수준이 증가하고 B국도 후생 수준이 증가한다. 그래서 두 나라 다 후생 수준이 증가한다. 이 무역을 통해서 이익이 있다 하는 것을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 간 무역은 개인 간의 교환과 동일한 원리로 설명이 된다. 세계에 A국과 B국 두 나라만 있다고 하자. 두 나라의 선호체계는 동일하고 보유량은 차이가 있다고 하자. 그 그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 상대 가격을 비교하면 우리가 비교해봤죠. 이는 X제 상대 가격은 A국에서 낮고 Y제 상대 가격은 B국에서 더 낮다. 그래서 A국은 X를 수출하고 B국은 Y를 수출하게 된다. 여기서 설명했던 내용들이고요. 재화 부존량이나 선호도가 국가마다 서로 다르다면 부존량이 다르거나 또는 선호도가 다르 부존량이 같다고 하더라도 선호도가 다르면 상대 가격이 달라지겠죠. 재화의 상대 가격이 국가마다 달라지게 된다. 이런 상대 가격의 차이로 인해 무역이 발생하고 개인 간의 교환과 마찬가지로 두 국가 모두에게 이익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여기에서 양국의 재화량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리카도 모형이나 핵쇼린 모형에서는 무역의 원인을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생산 측면, 다시 말해서 리카도 모형에서는 기술의 국가 간의 차이, 핵쇼린 모형에서는 국가 간 요소 부존량의 차이에 의해서 생산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 생산의 차이로 인해서 상대 가격이 달라지고 이 상대 가격이 달라지고 그것이 무역의 원인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제시장 가격은 어디서 결정이 될까?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여기가 P가 있고 여기에 P스타가 있다면 이건 우리나라 가격이고 여기 있는 상대국 가격이 되면 국제시장 가격이 어디서 결정이 되는 거? 이 사이에서 결정이 돼요. 이 사이에서. 그런데 이 사이 중에서 1번에서 결정이 될까? 2번에서 결정이 될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쪽에서 결정이 될까? 이쪽에서 결정이 될까? 하는 것은 여기가 P고 여기가 P스타인데 1번에서 결정이 될까? 2번에서 결정이 될까는 국가 전체, 세계 전체의 수요와 공급 X제와 Y제에 대한 수요와 세계 전체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여기서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결정이 될 수도 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A국이고 이건 B국인데 만약에 A국에서 X나 Y에 대한 수요 공급이 바뀌게 되면 이 수요 공급의 변화가 국가 간에 무역을 하니까 세계 전체의 수요 공급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세계 전체의 수요 공급 변화를 일으키니까 이 균형점이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옮겨가게 될 거다 하는 것이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시 간단히 이야기하면 어떤 무역을 하게 되는 경우는 세계 경제 전체가 얽혀있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변화가 세계 경제 전체의 변화를 일으키게 될 거다. 자, 그걸 식으로 나타내는 게 이 식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 팔식인데요. 이 팔식을 보시면 여기가 수출, 우리나라의 수출, X제를 수출하는 나라죠. 수출액이죠. 여기다 금액을 곱한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양 금액,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균형이니까 무역이 균형을 이루니까 우리의 수출액하고 우리의 수입액이 같아지는 거고 이 우리의 수입액은 상대 국가의 수출액이 되겠죠. 상대 국가 수출액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양을 변하면 수출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이 불균형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불균형이 발생하면 다시 균형으로 하기 위해서 상대 국가의 수출액이 변하게 될 것이다. 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 이 그림인데요. 조금 복잡하지요. 자꾸 왔다 갔다 하네요. 자, 간단히 그림만 설명드리고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교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A국의 XZ 시장, 그 다음에 이것은 B국의 XZ 시장이고 이것은 이 XZ의 국제시장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제시장 가격이 결정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서플라이 디맨드니까 A국은 수출, B국은 이 가격에서 서플라이 디맨드가 이렇게 되니까 수입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은 YJ 시장, 그 다음에 이것은 YJ에 대한 국제시장. 여기가 국제시장 가격이 되니까 A국은 디맨드가 더 많으니까 수입, B국은 서플라이가 더 많으니까 수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A국에서 공급이 늘거나 수요가 바뀌면 이 선이 바뀌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선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선이 바뀌면 이쪽 선도 같이 바뀌어가면서 국제시장 가격이 변해가게 된다 하는 것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이야기하면 한 국가의 변화가 세계 전체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거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이제 교역 조건인데요. 교역 조건은 영어로 Terms of Trade라고 그러고 교역 조건, Terms of Trade라고 그러고 정의가 Terms of Trade 약자입니다. 수출제, 수입제 가격 비예요. 이걸 갖다 우리가 순상품 교역 조건. 일반적으로는 교역 조건이라고 그러고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순상품 교역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제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하면 이 X는 익스포트, M은 임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출제 가격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교육 조건이 좋아진다, 개선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육 조건이 좋아지면 무역 이익이 더 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 조건이 좋아진다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수입제 가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출제가 비싸게 팔려가고 있다. 더 비싸게 수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좋아진다, 개선된다, 무역이익이 커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교육 조건은 이 순상품 교육 조건에다가 뭘 곱한 거예요? 이게 수출량이에요. 수출량. 순상품 교육 조건에 수출량을 곱한 것이 소득 교육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 교육 조건은 전체적으로 더 많은 양을
수입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분자를 보면 금액이고 량이라고 생각하면 수출액이죠. 수출액. 수출액을 갖다가 가격으로 나누니까 수입 가격으로 나누니까 이것은 뭐하고 나눈 거는 수입할 수 있는 양. 이것은 이렇게 하면은 수출액이 되니까 그걸 가격으로 나누니까 이것은 수입할 수 있는 양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교육 조건은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더 많이 수입하는가 더 적게 수입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교육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27이고 여기에는 교육 조건, 다시 말해서 순상품 교육 조건과 소득 교육 조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2000년을 100으로 했으니까 여기가 2000년이네요. 여기가 지금 100으로 해가지고 이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건 소득교육 조건. 쭉 올라가고 있는 것은 소득교육 조건은 뭐죠?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얼마만큼 수입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건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검정선은 상품 교육 조건이죠. 그러니까 수출제 가격과 수입제 가격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수출하는 재화의 평균 가격이 수입하는 재화의 평균 가격보다 낮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상품 교육 조건이 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이때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육 조건이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교육 조건이 나빠지고 있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정리된 내용을 여기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995년 이후 교육 조건이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2012년 62고 95년에는 139였으니까 95년에서 2012년까지 우리 수출 상품이 이 가격이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소득 교육 조건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 이야기는 수출량이 가격 하락에 비해서 수출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5년 교육 조건은 절반 이하로 하락했으나 소득 교육 조건은 3.2배나 증가했다. 한국에서 교육 조건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득 교육 조건은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수출제의 상대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수출 물량이 크게 증가했음을 말해준다. 우리 이 상품 교육 조건이 나빠진 것은 수출제의 상대 가격 하락하고 관계 있고 또 하나는 수출제의 상대 가격 하락, 또 하나는 수입제 가격 상승. 이게 지금 이 두 개가 맞물려서 교육 조건이 지금 한국 교육 조건이 나빠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출제 상대 가격은 왜 하락했을까? 우리나라 수출 제품의 대부분이 뭔가는 IT 제품이 많아요. 대부분이 아니라 IT 제품이 많은데 IT 제품의 상대 가격은 점점점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컴퓨터 가격이나 이런 걸 보면 반도체 가격도 그렇고 하락하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성능에 비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교육 조건이 나빠지는 경향이 있고 수입제는 주로 우리가 원자재가 많습니다. 원자재 또는 뭐 원료 이런 것들. 근데 이 곡물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육 조건이 나빠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장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